한 달 만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네요. 29만 9,500원에서 17만 9,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어닝 쇼크 때문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상반기는 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다르다고 분석하는데요. 오늘 종목연구소 첨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첨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2차 전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97년에 설립된 첨보는 2차 전지 외에 전자, 의약품도 생산합니다. 전자 부문에서는 LCD 시가계 첨가제, 반도체 공정 소재, OLED 소재를 생산하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를 만듭니다. 2차 전지 소재 연구 개발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주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중대형 리튬 이온 전지에 전해질로 사용되는 리튬 화학물을 생산합니다. 2016년 말 중대형 리튬 전지용 전해질 LiFSI의 상용화 공장을 가동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해질 LiFSI, LiPO2F2, LiBOB, LiDFOP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라 읽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LiFSI는 F전해질, LiPO2F2는 P전해질로 이야기합니다.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끈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인데 왜 첨보의 주가는 최근 급락했을까요? 주가 하락의 원인은 실적이었죠.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4% 줄어 47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5% 떨어져 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든 실적인데요. 첨보의 어닝 쇼크는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미국 IRA 지원으로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은 큰 폭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첨보는 중국 고객사 물량 비중이 높은 탓에 1분기 실적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신영증권은 생각보다 컸던 부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줄면서 재고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발주량을 줄이다 보니 중국해양 전해질 납품량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첨보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또 2차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의 70%가량을 차지하는 P전해질 가격이 급락하면서 1분기 판가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첨보는 신규 첨가제 라인을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출은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 영업이익률도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도 PC와 TV 수요 부진으로 패널 메이커들의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2분기도 사정이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DB투자증권은 첨보의 2분기 매출액은 1분기보다 29% 늘고 영업이익은 157% 늘겠지만 실적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영증권도 고객사의 이연 수요로 물량은 일부 회복되겠지만 전해질 신규 라인과 FEC, VC 첨가제의 손익 반영이 3분기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하반기부터는 달라져 24년에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B투자증권은 미국 IRA 법안이 요구하는 광물 비율에 전해질과 첨가제가 포함되고 국내 업체 중 가장 빠르게 전해질과 첨가제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목표주가 35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신영증권도 24년 기점의 실적 성장 기대감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P전해질의 신공정 적용은 3분기 시작되고 F전해질 증설부는 4분기 시 생산 후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배터리 발화 안정성 향상과 저온 방전 억제에 기여하는 신제품인 F전해질의 생산 규모가 기존 1000톤에서 올해 말 10,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되면 하반기와 내년 실적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이번 제품에 대해 최근 국내 셀 메이커들이 준비 중인 LFP 배터리의 태생적 문제인 저온 방전 문제를 해결하고 CTP 구현 시의 발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캐파 가동에 따른 평균 제조 단가 하락과 가격 경쟁력 확보 시에 가파른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이어지는 큰 그림을 보자면 3분기부터 신규 캐파 가동 본격화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피전해질은 1000톤이 양산되고 VC는 5000톤, FEC는 5000톤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4분기는 F전해질 9000톤 양산이 순차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증설 효과를 주목하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2차전지 업체 특성상 증설 이후 중장기 실적 가시성은 명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시작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인 FEC와 VC를 각각 5,000톤씩 1분기에 증설하고 현재 시운정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상온 매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전해질 첨가제 생산 능력은 22년 말 기준 4,900톤에서 올 연말 25,000톤으로 확대되고 내년 1분기부터 증설 라인의 상용 매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성장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 리스크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첨부와 공급 논의 중인 업체들은 북미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로 점차 중국 고객사의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DB금융투자 35만원, 하나증권 31만원, 신한투자증권 30만원, 대신증권 30만원, DS투자증권 29만원, 신영증권 28만원, 현대차증권 24만원, 삼성증권 25만원 제시했습니다. 모두 제각각이죠. 다만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해서 제시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